해마다 달라지는 기후변화와 지난 3월 일본의 원전 사고 등 세계적인 변화 속에서 수산식품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에게 수산물은 생활이자 건강식탁의 대표주자. 그런 의미에서 바다는 10년, 100년 후를 지켜봐야 할 미래의 자원이다. 서해안 갯벌의 가치만 봐도 연간 무려 1조 6천억 원을 넘어서는 규모. 하지만 이를 보호하지 못해 지난 30년간 갯벌의 29%가 소실됐다. 우리 바다의 가치를 보존하고 연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지금, 바다의 미래를 연구하는 국립수산과학원을 찾았다. 등푸른 생선 속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뇌와 눈, 신경 조직은 물론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적이고 피부를 탱탱하게 만드는 콜라겐 역시 우리 수산식품 속에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맛과 영양이 가득한 우리 수산식품 속에 담긴 건강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양식 산업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먹는 여러 가지 양식 광어라든지 또 김, 미역, 다시마 이런 것이 다 저희들 수산과학원의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이죠. 또 이런 연구를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보다 탄소를 적게 사용하면서 또 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연구도 수행하고 아울러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연구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또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그 수산물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봄철 완도에서 많이 나는 보리숭어는 겨울철에 우리가 부족하기 쉽던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주고 있고요. 또 여름철 목포에서 먹는 민어회는 여름철 보양식품으로 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가을철 태안에서 먹는 우럭 젖국은 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의 숙취 해소에도 도움을 주고 겨울철 포항에 생산되는 과메기는 참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불포화 지방산인 DHA라든지 EPA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음으로 해서 아주 좋은 그 식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절과 또 관계없이 저희들이 그 수산과학원이 양식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한 결과 연구를 하고 투자를 한 결과 연중 생산되는 넙치, 소위 일반적으로 광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넙치라든지 우럭, 전복 등은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식량 자원을 공급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서해안 갯벌에는 바지락과 꼬막을 비롯해 건강에 좋은 싱싱한 조개류와 낙지류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지난해 경제적 가치만 무려 연간 1조 6,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바다에서 나는 자원은 그대로를 즐기기도 하지만 차와 같은 가공식품으로 만들어도 맛과 영양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 날씨가 차가워지는 겨울이 되면은 우리가 차를 가까이 하게 됩니다. 마침 바닷물도 그 온도가 내려가는 겨울이 오면은 바다 채소라고 불리는 해조류가 무성하게 자라서 우리 식탁을 또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계절이죠. 그런데 마침 이 해조류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피부 미용과 다이어트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학원에서는 이러한 해조를 이용해서 차를 한번 개발해 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시마를 이용한 차를 개발했는데 기존의 다시마 차보다는 짜지 않으면서 구수한 맛을 내는 그러한 차를 개발을 통해서 현재 상품화해서 시중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시마에는 식이섬유라든지 요오드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음으로 해서 이를 차로 섭취하게 되면은 비만을 예방하고 또 혈압 조절 등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국내 생산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맞춰 해외 수산물들이 수입되면서 원산지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올바른 우리 수산물 먹거리 선택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수산물을 먼저 좋은 생선을 식별하는 방법을 알게 드리면 말입니다. 일단 눈이 선명해야 됩니다. 생선의 눈을 제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눈이 선명하면서도 그 비늘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또 아가미가 선홍빛을 띌 경우에는 그러한 생선을 고르시면은 좋은 생선 고르시는 어떤 소비자가 되겠습니다. 좋은 생선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산물을 안전하게 먹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해마다 여름철에는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인한 감염 사례가 발생하는데요. 비브리오 폐혈증균은 70도에서 1분만 가열해도 사멸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익혀 먹는 것이 좋고, 생선회와 같이 날것으로 먹을 때는 신선한 어류를 사용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활어의 근육은 무균 상태로 병원성 비브리오균이 없지만 사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육질이 물러지고 아가미와 껍질에 있던 세균이 근육 속으로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또 회로 먹을 때는 생선의 내장과 아가미, 비늘을 제거한 뒤에 수돗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소비자들께서 수산물을 소비하실 때 과연 이것은 무슨 종인지 또 원산지는 어딘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걸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저희 수산과학원이 기본이 되고 또 부산대학교 또 카이스트 또 민간 업체를 통해서 4개 기관이 힘을 합쳐서 현장에서 1시간 이내에 수산물의 종류와 원산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내년 되면은 아마 시장에서나 또는 마트에서나 또는 수산물을 소비하는 음식점에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서 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참돔과 민홍어가 있습니다. 그 참돔과 민홍어는 회로 이렇게 해놔놓으면은 회로 쳐놔놓으면은 아주 비슷합니다. 보통 사람 구분 못 하는데 가격에 있어서는 한 10배 차이 납니다. 이럴 경우에 소비자께서 회를 드시러 가실 때 의문이 난다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런 기계를 이용한다면은 1시간 이내에 이것이 홍민어인지 참돔인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께서는 쏘을 염려가 없으시고 이 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믿고 소비자를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우리 수산물을 유통하고 또 신뢰를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금년이 창설 9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뒤가 되면 100년이 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비전과 목표를 새롭게 정립을 했습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 인류 수산 연구기관이 된다는 비전 하에 수산과학기술 능력을 2020년까지는 세계 인류 수준인 선진국 대비 90% 수준까지 저희들을 수준을 높일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한 4가지 정도 중점 연구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아무래도 기후 변화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기후 변화, 특히 바다 수온이 올라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수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또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어종이 잘 자라는지, 이렇게 함으로써 아열대 어종이 과연 우리나라에 양식이 가능한 건지, 이러한 연구 개발에 주력을 두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어업인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해삼이라든지 전복, 관상어, 뱀장어 등 이러한 새로운 소득을 개발하면서 이러한 새로운 어종이나 해조류가 수출 산업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또 깨끗이 유지하는 것이 우리 또 현 시대의 또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어업을 영위하더라도 에너지를 적게 쓰고 어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저탄소 친환경 수산물 생산 기술 개발에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끝으로 수산물에도 질병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에 대한 방역 체계를 마련하는 등 우리 소비자들께서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수산물 안전성 기술 개발에도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